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았습니다. 중국은 오늘 오전 제12기 전인대 개막에 앞서 배포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올해 국방 예산을 8,082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8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517억 9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34억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6월 3,26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7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실적 불량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철만 되면 개인들이 기업의 실적을 무시한 채 테마주에 뛰어들어 큰 피해를 봤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불황을 맞은 증권사를 비롯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3월 결산법인들의 2013 회계연도 3분기 누적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특히 증권사 5곳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합산한 금액 기준 모두 적자 전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 악재로 거치면서 반등했습니다. 전일 큰 폭으로 빠졌던 유럽 증시도 오늘 크게 급반등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1% 가까이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970선까지 회복한 코스피, 4일 만에 외국인도 돌아왔고 또 코스닥도 535선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오늘 중국 전인대에서 또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흘 만에 반등했죠. 여기 중국의 성장 목표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포인트 상승한 1975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73포인트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글로벌 증시 역시 상승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갭상승 출발하며 5일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지수도 함께 오르는 장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 위주로 사주고 있는데요. 55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장 초반 매도해서 매수로 흐름을 바꿨죠. 19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748억 원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하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3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35선이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 보였는데 530선 중반까지 오르며 나흘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이틀째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11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7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6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군단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9%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강보 확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연일 상승하고 있죠. 52주 신고가 기록하며 1.9% 이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52주 신저가를 쓰던 종목인데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지면서 강세 보입니다. 외국 러브콜 받으며 3% 이상 강하게 오르며 현재가 2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만이 파란불 들어오고 있죠. 0.5% 약보 확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0.7% 강보합. 오늘 SK텔레콤이 0.7%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반도체가 현재 0.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 이상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오늘 동서가 0.6% 강보 확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 E&M이 오늘도 연중 최고가 기록하고 있죠. 2% 이상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오늘 다음도 6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며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를 밑돌고 있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5원 10전 하락한 1,068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불안감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위험 자산이 반등하는 모습 나오며 원달러 환율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22일 금리 결정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는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번 코너는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와 또 테마들 한 번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제가 살짝 보니까 오늘 LED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LED의 현재 시장 업황은 어떻습니까? 시장 업황이 이제 좋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체감으로 못 느끼시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LED는 두 가지 축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LED라고 얘기하면 조명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LED 업황에서 분명히 조명이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LED TV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LED TV라는 게 뭐냐면 BLU, 그러니까 발광해주는 거를 LED 칩을 사용해서 TV를 만드는 게 이제 LED TV고요. 그 LED 칩을 사용하는 게 또 LED가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ED 업황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하셔야 되냐면 조명 쪽이 어떠냐, 그리고 이제 IT 쪽, 그러니까 TV나 모니터나 이런 쪽의 시장이 어떠냐라고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TV나 모니터 쪽의 시장은 지금 업황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사실 올해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올림픽 경기가 있다, 무슨 큰 어떤 경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교체 주기 사이클을 잘못 계산하는 거지, 그게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약간의 수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TV가 폭발적으로 팔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일단 보이시고요. 조금은 낮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LED는 뭘로 봐야 되냐면 조명 쪽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현재. 근데 조명 쪽의 업황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받쳐주면서 계속해서 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던데 이렇게 시장에서 LED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LED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요. 예. 어차피 이제 조명 쪽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백열등, 네. 또 하나는 이제 형광등이죠. 근데 백열등은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LED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00개 도시가, 2017년도까지, LA 같은 경우 14만 개, 그리고 이제 뉴욕 같은 건 25만 개. 거기다가 이제 유럽도 거의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의 방향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일본이니 아시아니 모든 나라들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축에서는 백열등에 대한 대체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형광등입니다. 근데 형광등이 이게 이제 둘 다 백열등이나 형광등의 문제가 뭐냐면 인체에 유해한 것이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수은협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수은협약이라는 게 뭐냐면 2020년도에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게 수은협약인데 결국 형광등도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형광등과 백열등이 다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어차피 모든 조명 시장은 LED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가정에서도 형광등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2030
그러니까 1530 프로젝트, 예. 2060 프로젝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년까지 30%를 교체하겠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30%까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결국은 그 정부는 50%까지 교체를 하고 민간은 전체적으로 30%까지 간다. 그리고 2020 프로젝트는 뭐냐면 60%까지 교체를 하는데 정부는 100%. 네. 그리고 민간은 60%까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삼성이 전 건물을 LED로 교체했다며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전력 사용량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좀 네. 상당히 붙을 건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만 아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서 아직까지 시장들이 크게 열리질 않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 조명 쪽으로 납품하는 수출업체나 이런 쪽은 상당히 호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 말고 다음 세대에서는 형광등을 드물게 보거나 아예 모르는 세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LED 조명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뭐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조명 대책 네. 플러스 거기다 이제 LED 사용량, 그러니까 이제 LED의 최고의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 그겁니다. 사용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 네. 보통 현재 국내에서 나온 게 이제 한 4만 시간, 뭐 2만 5천 시간 이 정도인데, 네. 뭐 그렇다면 뭐 가정집 같은 경우 한 번 하면은 뭐 한 10년씩 쓰는 거니까, 뭐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조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커질 거고요. 이러한 개화는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IT 부품 쪽에서만 좀 받쳐준다면 LED, 그러니까 조명 시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LED의 성장은 거의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는데 네. 이거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얘네들 팔 생각 없답니다. 왜냐하면 LED 시장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걸 나중에 보고 시장 볼륨을 충분히 키워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됐을 때 그때 파는 거죠. 지금 팔 생각 없고 지금은 가져가면서 아직은 배당이나 이런 구조가 안 되지만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배당 나오면서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지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바닥에서. 국내 그 기관들이요. 네, 그렇다면 서울 반도체 잠깐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네. 한 얼마까지 가게 될까요? 이제 그 외국인의 그 매수 규모는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그 외국인들은 이제 안 팔고 있을 뿐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뒷부분에 받쳐줄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관 애들이 끌어올려주겠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슬슬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겠죠.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때가 또 오게 될 건데 앞으로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보시면 이제 그 LED 쪽은 이제 네. 밸류체인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앞단에 소재 산업 쪽이 있고요. 중간에 모듈 쪽이 있고요. 나머지 쪽이 이제 칩 쪽으로 해서 조명 쪽의 칩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IT 쪽의 칩 쪽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소재 쪽에서 인고 웨이퍼 쪽으로는 사파이어가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한솔 테크닉스가 LED 인곳의 사파이어 쪽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모듈 쪽은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근데 이제 LG 이노텍이 최근에 이제 그 LED 관련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LED 쪽이 그동안 그 LG 이노텍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과잉 설비 투자 때문에 LED 관련한 과잉 설비 투자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정비 커버가 좀 힘든데 지금 일단은 조금 나아지긴 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개선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분기는 지나서 4분기는 돼야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ED 쪽에서 LG 이노텍 쪽은 추격 매수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명 쪽의 대표 종목은 지금 금호전기하고 서울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금호전기는 조명 쪽의 내용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회사 부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부실만 해결된다면 조명 쪽에 업황 도는 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호전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 자동차 쪽 조명 쪽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회사 부분이 좀 가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서울 반도체는 지금 사실은 IT 쪽하고 그 조명 쪽을 같이 하는데 지금은 서울 반도체가 급격하게 조명 쪽으로 비중을 높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좋은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중이고 만약에 IT 쪽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IT 쪽의 비중을 다시 높일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뭐 그 비교적 가장 무난한 종목인데 사실은 그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 대비 성장성이 좀 많이 선반영해 갖고 주가가 좀 분명히 지금 비싼 국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LED 종목 중에서 시장의 핵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LED 조명 쪽으로는 저는 사실은 금호전기가 예. 자회사 부실만 해결이 된다면, 근데 자회사가 지금 한 군데가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좀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괜찮아진다면 가장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자회사 부분은 체크를 조금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LED 시장 전망이 LED 조도만큼 밝은데 김용준 멘토님께서는 금호전기가 자회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LED 시장 업황에 대해서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야, 이 시장이 말이죠. 우크라이나 사태 참 어저께 제가 푸틴을 푸틀러라 이렇게 한번 불렀더니만 벌써 쫄았나? 하여튼요,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요. 아주 강력한 상승.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날이 딱 100일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딱 이 정도 100일만. 그런데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 종목인데 나 이 떨어진 종목 갖고 있는데 이대로 100일 가면 안 되죠. 그러신 분들은요, 당장 오늘 지금 순간 플러스로 바꾸고 나서 100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침 10시에는요, 항상 주요, 하루에 일어나는 주요 이슈, 굳이 오늘 당일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왔냐면, 우선주 이야기 좀 하려고요. 우선주, 우선 사고 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선주가 상당해요. 상당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보니까 우선주가요, 2006년 이후에 8년 만에 랠리가 나왔어요. 8년 만에 랠리가 나오면서 보통주 수익률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넘는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우선주가 덩달아 야, 나도 우선주야. 나도 우선 좀 가보자.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선주가 상승하게 된 배경을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거 이 그림을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이것도 좋겠는데요. 혹시 주식 투자를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 백화점 우선주라는 종목이요. 주가가 얼마였냐면 216원 했거든요. 대구 백화점 그때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고 할 텐데 216원짜리가요. 두 달 만에 66만원, 70만원대까지 올라가요. 70만원. 야, 200원짜리가 70만원. 대단하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때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맨날 상한가야. 이 상한가가 끝도 없이, 즉 유통 물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그냥 말로 해프닝이 그쳤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대구 백화점 본주는 몇 천원 안 하는데 우선주는 아직도 16만원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야,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번에도 또 저렇게 장난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좀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선주가 이제 뭐냐면은요, 뒤에 5자나 7자리 우선주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우선주 하면 059355로 끝나는 게 우선주인데, 신형 우선주라고 있는데, 그게 현대차 EUV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인데 현대차 우선주도 있고요, EUV가 있고 사무비가 있고 막 그래요. 우선주는 우선주인데 EUV는 뭐고 사무비가 뭐냐? 우선주 중에서 이렇게 EUV, 사무비가 붙는 것들은요, 우선주에서 또 다른 옵션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선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의결권이 없어요. 나 기업에 주총회 할 때 부르지를 않습니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의결권이 없으면 기업에 대한 발언권은 없죠.
대신에 어떠한 옵션을 부여했냐면 배당 1% 더 줄게. 우리 기업이 돈 내면 배당 1% 더 줄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망하면 제일 먼저 채권자들이 돈을 다 가져가요. 채권자들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때 다른 주주에 비해서 먼저 이렇게 계산해 줄게. 이게 우선주거든요. 근데 우선주라는 게 항상 의결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배당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요, 의결권이 생겨요.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왜 배당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선주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의결권만 부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내용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우선주가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갔냐면, 첫 번째가요, 배당을 1% 더 준다 그랬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우선주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지는 부분인데, 그럼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이죠. 배당을 100% 늘렸잖아요. 우리 1%의 배당을 했는데, 지금 올해 더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배당을 왜 이렇게 주게 될 것인가? 앞으로 많이 줄 가능성이 많은가? 많이 줄 가능성이 많아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성장하는 동안에는 투자 자금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 대신에 회사에 유보를 합니다. 회사에 돈을 이렇게 계속 쌓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때가 별로 없어지면은 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투자를 별로 안 하면 이익이 크게 안 늘어나면, 소위 말해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 이익을 작게 내는 기업으로 어떻게 평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떼가지고 주주들한테 줘버리면 주주 좋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작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니까 더욱더 값어치 있는 회사로 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배당은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제외하고도 상당 부분 자금열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이라는 게 하면은 반드시 좋으냐? 아니에요. 배당보다 더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사주 매집입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요, 항상 보통주로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자사주 매입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선주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확실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한 대우가 이제 주주 좀 생각해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매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글로벌적으로 본다면요, 본주하고 우선주의 차이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50% 이상 지금 차이가 나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업이 별로 투명하지가 못하니까, 저 회사가 수상해.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주총에 가가지고 막 너희 사장 이상해.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따질 수가 없네. 주총 들어갈 수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기업이 투명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 개입이 줄어드니까, 이제 내가 의결권 참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게 인식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배당이라도 좀 더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EUB, 사무비 이런 것들은요,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냐면, 작년에 배당을 안 받았다. 그럼 올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그럼 작년에 밀린 거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신용 우선주다. 또 우선주가 본주로 바뀌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게 우선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더군다나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 또한요, 우선주를 드디어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완전 개인과 투기꾼들의 어떤 시장에서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외국인 기관도 사? 그러면 많이 위험한 건 아니네. 그렇죠. 그게 따른 수급, 거래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들 좀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이 본주, 즉 보통주와의 우선주가의 가격 차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괴리율이라 그러는데, 괴율이 아직도 30-40%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우선주는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한쪽의 측면을 본다면, 지금 우선주의 전체 거래 대금이나 규모 자체가요, 전부 다 삼성과 현대차가 비중이 70에서 8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과 삼성 관련 계열사와 현대차 계열 계열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우선주는 전혀 아직까지 비중이 없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다. 나머지는 평가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근데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우선주가 지금 보통주 수익률을 제꼈다고 그랬는데, 2006년에는요, 우선주가 왜 올라갔을까? 그때 배당 정책이 좋아서 그건 아닌데, 참 재밌는 게요, 시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2004년에 700포인트에서 2005년 6년까지 1500포인트 지수가 2배 올라오고 나니까 갈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안 가고 있는 게 우선주네. 그래서 우선주가 갈 수 없는 흐름들 속에서 혼자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선주가 딱 떨어지는 시점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2000포인트 랠리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우선주가 터널이 아주 암흑의 터널을 나오기 전 마지막에 우선주가 빛을 발했네.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랬죠. 이번에도 그렇게 다시 데자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기분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향후 전망은요. 8분 응선에 일단 진입을 했어요. 대부분의 주식들은 8분 응선에 진입했는데 여기서 우선주 내에서도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그냥 우선주야 이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즉 부실하거나 거래량이 없는 우선주는요, 인기 있을 때 거래가 좀 됐다가 우선주 인기가 사라지고 나면요, 아예 거래가 없어요. 팔래야 팔 수도 없고 배당도 못 받죠. 부실하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된다. 자, 우량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요, 평균 계리율이 20에서 3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더 낮은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첫 번째, 우선주 투자는요, 아까 뭐에 중점을 준, 단기적으로 주식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자, 이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배당까지 고려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한 다음에 나는 요거 앞으로 계속 배당을 받겠다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포트의 일정 부분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역시 괴리율이 굉장히 높고요. 가격 차이, 보통주가 10,000원 하는데 우선주 5,000원 한다. 싸죠? 근데 5,000원짜리가 거래가 안 되면 안 되죠. 우선주의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은요, 괴리율과 거래량입니다. 즉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많아져야 되고, 두 번째,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이들 종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중대형주 중에서의 우선주는요, 보면 아직도 골라보면 꽤 괜찮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대형주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주, 자, 50% 차이 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있다면 아직도 조정이 들어올 때 조금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주 완전히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은 좀 더 순환매 타이밍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요, 특징주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점심 보내세요. 중국의 전인대가 오늘 오전 9시 개막이 됐습니다. 이제 양회가 시작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의 김종수 팀장님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전인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먼저 전인대가 의미하는 주요 논제와 핵심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번 전인대는 이제 계획 정책이 그보다 이제 구체화될 거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달에 이미 18기 3중 전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정치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어떤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의도가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번 이제 이 중앙 전인대를 통해서 이런 정책 개혁의 청사진이 이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유교육 개혁이라든가 뭐 산업 구조 조정, 그다음에 뭐 호주제도 개혁이라든가 신도시화, 또한 지방 정부 부채라든가 금융시장 개발, 이런 일련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서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어떤 개혁이 이제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컸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5%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의미,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나온 소식이죠. 네. 중국이 올해 2014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하고 동일한 7.5%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전인대 이전에 지방 양회에서 열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방 양회에서 각 성별로 이 올해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좀 하향 조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앙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동일한 7.5%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지난해 동일하게 유지한 것은 역시 이제 국유교육 개혁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계획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계산이 좀 깔린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개혁을 추진을 하더라도 이 경제가 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완만하고 이 잠재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좀 시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7.5% 제시하면은 성장이 많이 둔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또 7.0%를 제시하면은 성장이 많이 둔화되기 때문에 안 좋을 거다. 이런 좀 극단적인 해석을 좀 했었는데 그런 좀 그 성장률 목표치에 좀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거기에 준하기보다는 그거는 일종의 좀 이 최소의 어떤 지켜야 될 그런 성장률이라는 그 목표치였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시될 계획 정책 중에 이 호족제도 개혁이라든가 신도시화 또 녹색 성장이라든가 이 성장 전략이 좀 동반된다는 점, 또한 이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이 수출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감안해 본다면은 이 중국 경제는 앞으로 성장이 좀 둔화되기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갈증이 큰 상황인데 이번 양회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경제 정책 또 어떤 것들이 나오고 또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 그 개혁 정책에서 새로 등장한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기 3중 전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떻게 이제 정책을 이제 실제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정치 개혁과 관련돼서 뭔가 정책적인 어떤 불안감이 결국 좀 경제에도 많은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의 어떤 중국의 계획 정책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성장 전략을 동반한다는 점도 분명히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족제도 계획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이 겉으로는 이제 50%를 넘어서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도시화율은 30%대, 40% 언더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그 중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이 농민공의 소득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호족제도 개혁과 신도시화는 사실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좀 아주 좀 큰 어떤 개혁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서비스업이라든가 내수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그와 관련된 이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이 기계류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비재 수출 시장이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면은 당장 그 관련된 산업의 어떤 모멘텀은 제한적이 있겠지만은 이 과잉 산업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소재나 산업재 이 가격 하락 압력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계획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불확실성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구조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서비스와 기계 업종의 또 활성화가 국내 시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의 김종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1972포인트, 코스닥 535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수급도 코스피에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제 추천주도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종목은 또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추천드릴 종목도요, 한번 지켜보시고 매수해보시는 거 어떨지 않을까 한번 추천, 의견 좀 드려볼 테니까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시간에 항상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해 드릴 거고요. 상담 문자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피디님하고 의견 공유 안 되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료 문자 서비스도 제가 조금 드려볼까 하니까요.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보내주시면요, 최대한 제가 걱정 마시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이 테마주들이 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강 테마고요. 두 번째 3D 프린터 보고요. 세 번째는요, 두산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큰 흐름으로 볼 때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살아납니다. 조선 철강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 조선주들이 쫙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철강주들도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쫙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뭐가 있습니까? 동시만기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막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쫙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조선주와 철강주들이 오늘 갑자기 수급이 빵 터집니다. 수급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야 되는 게 조선주고요. 그리고 철강주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매수 의견 드려보고자 하는 종목도 조선주를 하나 뽑아왔거든요. 관심 있게 있다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철강주들은요, 그냥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테마로 이제 3D 프린터 테마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저녁에 제가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데 그 어린 친구가 미국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스캔을 떠가지고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그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를 밝혀낸 다음에 실제로 심장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그 3D 모형 심장 하나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60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갔대요. 그 정도밖에. 그래서 원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으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부위도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3D로 스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수술을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잘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수술 비용까지 줄여버리는. 원래 3D 프린터를 만든 목적, 원래 의료부터 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무기화로 시키는 건데 이쪽으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테마가 이렇게 쫙 급등을 합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TPC의 차트를 보면요, 같이 좀 볼게요. 이 종목이 한 번 더 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한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이 바닥권에서 급등을 합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는 이 바닥권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걱정인 것은 3D 프린터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상승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은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전 고점까지 갔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이때처럼 올라갈까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12,000원 이상인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심은 해야 된다. 3D 프린터 테마주가 TPC죠. 그래서 조금
테마주 좋아하실 분들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그리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뭐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10,000원대 초반, 11,000원 정도 사이가 그래도 가장 좀 안전한 구간이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겠지만서도 약간 판단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잠시 제가 종목 상담 좀 해드리고요. 갈게요.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0733님, 네. 보겠습니다. 자, 상신 EDP 최근 들어서 좀 주가 흐름이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치주 중에 하나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바닥권부터 해서 치고 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5,260원이세요. 5,260원이신데 바닥에서 치고 갈 수 있을까요? 살펴봅니다. 차트 크게 봅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으로 살펴보니까요. 차트 흐름이 그래도 조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이 그 전 바닥이 얼마죠? 요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게 얼마입니까? 4,000원대 초중반 영역입니다. 그쵸? 4,000원대 초중반 영역이에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 바닥을 지금 다시 횡보해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일본으로 갈게요. 요 포인트에서 다시 그러면 이게 지금 반등 주면서 20선 뚫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다시 깼다가 다시 20선 뚫고 올라가면서 10%가 올랐어요. 그쵸? 여기서 다시 깼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고 올라간다면 10% 정도는 기대도 될까요? 기대는 가능한데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사실 수급 보세요. 없는 종목이거든요. 왜 그렇죠? 시가총액이 얼마? 569억. 어제 종가 기준으로 5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이긴 하나 실적 개선성이 있긴 하나 반등을 준다면 1차적으로는 5,300~400원 정도가 한계치 라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뚫고 올라가 주면서 얼마까지 가준다면 5,500원 라인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 한번 다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지금의 구간대에서는 매수가 부분 좀 위로 올라와 버리면 정리를 하셔서요. 현금 확보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해보자라는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코닉스입니다. 자, 0833님께서 세코닉스 보내주세요. 세코닉스요. 네, 제가 발음이 조금 세네요.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 자, 26,800원에 30%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한번 튀었던 게 뭐 일진 디스플에서 뭐 세코닉스를 인수한다 뭐 이런 말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제 오르는 듯 했는데 다시 쫙 밀려 내려갔어요. 자, 세코닉스 뭐 하는 회사죠? 카메라 부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향으로 많이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대나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제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 바닥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 바닥 라인이고요. 여기 바닥 라인이고요. 여기 바닥 라인입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 뭐죠? 제가 여러분 바닥을요 잘 잡는 편인 거 아시죠? 제 방송 보시면 바닥을 잘 잡습니다. 뭐 3바닥, 4바닥, 1바닥이건 간에 평행이건 간에 바닥은 잘 잡습니다. 제가 바닥은 정말 잘 잡는 편이에요. 그건 제가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바닥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일까요?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죠? 바로 수급이죠. 수급을 같이 맞춰봐야 돼요. 자,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포인트가 잡히네요. 조금이나마. 그쵸? 어제부터 많은 물량. 최근의 수급은 뭐 그래도 조금씩 많은 물량이 회귀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물량이 점점 매도세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오늘 수급이 좀 있을까요? 9시 반 자료, 10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들 매수가 잡히네요. 많지는 않지만 기관들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5장까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시지만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바닥을 확인하면서 가는 자리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상승 쪽이 될 것인지 여부, 이렇게 찍고 나서, 그쵸?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반등 준다면 어디까지?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홀딩해보고 가져가자고 의견 드려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요, 아까 TPC 같이 해드렸는데, 역시나 바닥권 치고 가는 모습인데, 조금은 이제 한 번만 요거 좀 봐드릴게요. 치고 가는 모습인데요, 테마로 인해서 상승을 주고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 종목 완전 바닥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은 있어요. 어찌 보면 TPC보다 차트는 완전 더 바닥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홀딩을 하시고요. 매수가가 거의 바닥이시네요. 매수가가 괜찮으시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마 더 이상 크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 확인하면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역시나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0279님 하이비전 시스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오늘 AS도 있고 추천주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볼게요. 자, KG 모빌리언스 이 종목이요. 오늘 고가 기준 16,050원 기준으로 해서요. 3.6%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목표치 제가 얼마 잡았죠? 플러스 3% 잡았습니다. 그래서요.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도하시면은 뭐 1% 정도가 수익이 나는 구간이시네요. 이제 고점에 3% 보시고 매도하시면 축하드린다 말씀드려보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뭐 SM이나 뭐 삼성전자전거는 뭐 가져가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다시 올라가거나 할 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약간은 좀 수급적인 부분 체크가 필요한데요. 5호장에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추천주는 이겁니다. 오늘 대형주 갖고 나왔어요, 제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5호장에서 수급 100점으로 추천드려서 수익을 먹고 나왔던 종목이죠. 5% 이상. 그때 샀던 가격이 거의 현재가 부근이었습니다. 매수를 하는 이유, 뭐 말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이제 바닥에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닥 라인에서요, 치고 가고 있고요. 네. 바닥 라인에서 치고 가는데 이 포인트가 항상 보인다 말씀드리잖아요. 요렇게 움직인다 말씀드리죠. 그쵸? 요 정도에 정리를 했고요, 제가. 그쵸? 좀 꺾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찍고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단번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 타고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지 않을까. 오늘도 수급 역시나 굉장히 장초반부터 좋습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지금 뭐 현재가 그냥 잡겠습니다. 네, 34,200원 매수가 현재가로 잡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죠? 항상 말씀드리죠? 플러스 3%. 그쵸? 손절가는 얼마? 네, 마이너스 3% 잡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우조선해양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5장에도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매수세 보이는 기관과 또 외국인의 매수로 코스피 지수는 1970선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양회 소식도 챙겨가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5일 핫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